1961년에 5.16 쿠데타로 이제 박정희가 정권을 잡지 않았습니까? 저는 쿠데타로 박정희가 정권을 잡았지만 그 뒤 그 경제 개발에 상당히 성공적으로 그분이 그 국정을 펴서 이 정부의 군사 정부에 호의적으로 그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969년에 박정희가 삼선 개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종신 대통령을 하려고 개헌을 했는데 그때부터 나는 박정희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내왔지요. 그래서 삼선 개헌을 하고 그 개헌에 의해서 1971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4월에 있었는데 71년 4월에 야당에서는 그 40대 기수론이 나와서 이철승, 김대중, 김영삼 세 분이 경합을 했고 결국은 김대중이 단일 후보가 야당 단일 후보가 되어서 박정희와 그 경쟁하게 이렇게 구도가 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김대중과 처음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은 그때 4월에 마지막 선거 유세를 김대중 후보가 장춘단 공원에서 했어요. 그때 장춘단 공원에 100여만 명의 엄청난 군중이 거기 모였습니다. 나는 그날 모든 일을 제쳐두고 거기 나갔습니다. 그것이 그분과 멀리서나마 만난 처음 이 만남이라고 보겠는데 그때 김대중 후보의 말씀에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만일 이번 선거에서 박정희가 되면은 대만의 총통제처럼 한국은 다시는 민주적 선거가 없는 그런 독재 시대에 들어갈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에 이게 바로 그 뒤에 유신 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하지 못하면 이 나라는 박정희 씨의 영구집권의 총통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생각하는 지금 기억하는 것이 한국은 남북한의 평화가 절대 필요하다. 이 평화 유지를 위해서는 미소 일중 4대국의 보장하에서 한국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이야기가 지금 생각나는데 그게 바로 그 뒤에 쭉 이제 노무현 이 문재인 정부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서 남북 간에 쭉 지속되어 왔던 육자회담 이것이 바로 그 사자에다가 남북한을 포함한 것이 육자회담이거든요. 참 지금 생각하면 김대중 후보의 그 말씀이 참 성견지명이 있었다는 생각을 하고 세 번째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그분 말씀이 그때는 지방자치가 없었어요. 지방자치를 꼭 실현하겠다. 그리고 남녀 간의 성평등을 꼭 이루겠다. 이걸 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쭉 그 길로 왔고 그래서 그때 김대중 후보의 이야기를 듣고 확고히 내가 김대중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그 뒤에도 끊임없이 그분을 생각하는데 첫 만남이 여기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때 선거 결과는 박정희가 53%, 김대중이 45%에서 박정희가 다시 집권을 하게 됐죠. 제가 그 뒤에 한국은행에 쭉 다니다가 1972년 1월 달에 미국 유학을 떠나게 됐습니다. 뉴욕주의 얼버니에 있는 뉴욕 주립대학의 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때 어머님과 처자식은 모두 한국에 두고 혼자 기숙사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해 10월 달에 한국에서 유신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 10월 유신이라는 게 그때 보니까 엄청난 독재를 지향하는 그 선언이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지 않고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관권 집단에 의해서 체육관에서 선거를 하고 임기는 6년이고 재선할 수 있고 이렇게 되고 국회의원은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모든 법관들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국회 해상권을 갖고 이러니까 꼭 나치 히틀러 이상의 영구 집권적인 독재를 꿈꾸는 이런 유신 체제를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는 그때 공부에 전념해서 딴 정신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인데 마음이 부글부글해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한국 생각을 하면 그렇게 걱정이 많이 됐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72년 10월 달이었는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73년 8월 8일 날 도쿄에 있는 그랜드 팰리스 호텔에서 2210호실에 머물고 있던 김대중을 정보부가 납치해간 사건이 일어나서 바로 그것이 미국에 있는 신문, 텔레비를 도배를 하다시피 했었어요. 신문에 일면 기사로 모두 보도되고 그 소식을 들으니까 그냥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고 학교에 가도 수업에 집중이 안 되고 집에 빨리 와가지고 그 기숙사에 와서 이제 그 TV를 보는데 미국에서도 시시각각으로 그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을 납치해간 자리 뭐 이런 모든 사진과 함께 나중에는 미국이 거기 한국에 대해서 경고를 했다는 것도 나왔고 그 뒤에 헬리콥터인가 뭐 비행기가 뭐 그 날라서 그 뭐 배도 확인을 했다는 것도 나오고 그래서 그냥 계속 거기에 귀를 기울였는데 며칠 지나서 보니까 김대중을 동교동 집으로 보냈다. 그래서 그 초췌한 모습의 사진이 나왔어요. 동교동에 처음 돌아오셔서. 그래서 그래도 생활을 하셨으니 다행이다. 이렇게 해서 한편 다소의 안도심을 가지고 수업을 했는데
이렇게 한 박정희가 결국은 79년 10월 26일 날 12.6 사건으로 김재규에 의해서 살해되는, 말하자면 독재자의 말로를 가게 된 것은 참 지금 생각하면 사필 규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